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탄핵 1차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유상범의 홈런을 날렸지요. 유상범은 최혜병 사건이 김건희 게이트로 전환되는 결정적 근거인 3부라는 문자로 법사위를 빵빵 터뜨렸습니다. 소위 이정호가 3부 토건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여기 3부라고 내일 3부 내일 체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에 게 아마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6월 2일, 3일 1사단 방문해서 골프를 치는 약속입니다. 1시 사단장 방문, 2시 첫날 운동, 그 다음에 2일차 다음날 아침 8시에서 9시 운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정호 참고인이 아니라 이정호가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 시간을 정한다면 이거는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아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자, 골프장에 3부가 있어요. 1부, 2부, 3부가 있으니까 네. 자, 여기서 3부 토건의 얘기가 왜 연결이 됩니까? 골프를 안 쳐보셔서 모르시는데 아니 다 잘 아니까 웃죠. 자, 우리가 지금 3부를 가지고 요 단톡방 이 내용을 가지고 3부 토건이랑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하냐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 다음 질문 차례에도 임성근마저도 애처로운 표정을 보이는 결정타를 날렸지요. 자, 제가 아마 3부 이렇게 하니까는 다들 웃으셨어요. 골프 3부가 아니냐. 그런데 제가 제보받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송호종이랑 골프를 동행하기로 예정했던 골프 단톡방에 있던 사람의 대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부가 4시에서 5시에 친대. 그래서 못 치면 9홀이라도.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네 얘가. 2부까지 여기서 우리가 늦잖아. 자, 임성근 사단장. 네. 그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대는 없습니다. 그럼 이날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유상범은 지난 청문회에서 공부는 내가 더 잘했을 거라는 발언으로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 허영이자 법률 지식 자만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시작부터 박살나기 시작했지요. 제가 제 이름이 언급되면 국회법상 반론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러고 신상 발언도 있고 충분한 발언권을 국회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조진 의원님, 본인 이름이 나오면 반론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조항이 국회법 몇 조 몇 항입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104조 1항. 얘기 읽어보세요. 104조 정부에 제한 질문을 제어하고는 즉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지명되면 반론 발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을 자,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자, 안 읽어도 돼요. 제가 봤어요. 이거는 시간에 대한 거죠. 시간에 대한 규정이죠. 신상 발언,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조항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박정훈 대령에게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지금 해병대 군사 경찰에게 이 사망 사건이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나한테 주장을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법조인들이 군사법원법 2조에 따라서 군사경찰에게는 사망사건과 관련돼서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없다라고 다 공히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나. 근데 유일하게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지난번 군사재판에서 옆에 있는 유재현 법무관리관 또 수사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수사권이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군사법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네, 수사권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아까 조배석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군사법원법의 45조의 명령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228조의 이첩 의무를 규정하는데 이첩 의무가 특별 규정이니까 명령 복종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일반법 특별법 규정을 가지고 말을 해요. 우리 법학 박사 학위 받은 거 맞아요?
군사 경찰의 임무 중에는 아니 글쎄 물어보는데 예. 이 한 법률 안에서 일반법과 특별법 규정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조문 적용의 법률 순서에 안에- 대해서 예를 조문 든 적용의 것입니다.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첩 지시도 이첩도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죠. 지휘를 받아서 이첩해야죠. 없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국방부 장관의 이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군사경찰은 모든 수사 활동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이첩조차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이첩한 거죠. 최종 지휘권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세요? 군사경찰의 모든 수사활동에 네, 정리해 주세요. 대해서 이첩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최종 지휘권이. 이첩 지휘권은 아니 최종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냐고. 수사활동에 대한 군사경찰의 활동 모든 거에 대한 최종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첩은 정리해 수사단장이 주세요. 권한이 있습니다. 참고로 박정훈 대령은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지요. 그렇다면 법학 박사를 무시하는 법학 학사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요? 박균택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박정훈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군사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냐 없냐가 아까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예. 증인이 말하는 수사권은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권과 혐의가 이름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인지 보고서에 따라서 입건을 하고 그걸 이첩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기까지의 초기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초기 수사의 과정을- 진행권, 뭐 종결권을 말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뭐 예. 강제력을 띠는 그런 수사를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본인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그 입건을 하고 이첩을 하는 그 양식 이게 다 국방부 훈령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인지보고서를 작성해서 마음대로 입건해서 보냈냐라는 이런 비난을 받고 마치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 그게 오히려 상대방의 오해 의도적인 왜곡 때문에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고 그 국방부 훈령은 제 옆에 있는 류재원 법무관리관이 당시에 테이프로 해서 직접 만든 예, 알겠습니다. 양식입니다. 어쨌든 국방부 훈령에 충실했을 그렇습니다. 뿐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다른 말씀 드릴 게 없고요. 지금 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수사권이 있는 수사냐, 아니면 수사권이 없는 위법한 수사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항명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기 계시는 유재원 법무관리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라서 그대로 읽어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사 사건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상 변사 사건에 대한 관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변사 사건의 종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랬지만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다는 것을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재원 법무관리관께서 저번 군사법원에 출석해서 우리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에서는 변사 사망 사건이 나면 민간 경찰과는 다르게 변사 사건이라는 정식 수사에 준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설사 사망 원인 범죄를 이첩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그대로 남아서 종결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망 원인 범죄로 이첩을 했지만 그 사건이 여전히 국방부 조사본부에 있고요.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변사 사건 수사 중에 범죄를 인지했는데 그것이 재판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첩은 수사 기록을 넘기는 게 아니라 범죄 사실, 그러니까 사건을 넘기는 겁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피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으면 인지가 안 되는 거고요. 이첩도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러니 무식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더 적합한 단어입니까? 이러한 유상범이 3부 자폭으로
김건희 게이트의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